갑신정변 14개조 개혁 요강 볼게요. 개혁안이 여러 개 있죠. 갑신정변이 있고 동학 패전개혁안이 있고 갑오개혁 1차, 2차, 3차 을미개혁 있죠. 그리고 독립협회가 했던 헌의 6조, 고종이 실시했던 광무개혁, 활빈당이 했던 대한삼인논설, 다양한 개혁안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개혁안이 나오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갑신정변의 특징은 일단은 가장 시기가 빠르죠. 갑신정변이 1884년이니까 가장 빠르고, 그 밖에 갑신정변의 성격을 보면 급진개혁파 젊은이들이 주도를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급진개혁파가 하니까 과격한 방법을 쓰죠. 그 방법이 뭐냐? 왕의 측근을 날린 다음에 왕을 인질로 잡아요. 그리고 보수적인 수구관리를 죽입니다. 그렇게 급진적으로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급진개혁파는 일본을 본받으려고 했어요. 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본받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 근대화에는 자본이 필요하죠. 자본을 축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본 축적을 통해서 근대적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갑신정변의 성격이고, 갑신정변의 또 다른 성격은 최초로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최초의 정치개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혁안 중에서 갑신정변이 가장 빠르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1조는 대원군 황국이에요. 청에 잡혀간 대원군을 황국시키고 더불어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해라. 이게 1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이 청으로부터의 조선, 종속을 끊는 것이 갑신정변의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갑신정변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일본은 항상 우리 조선과 청 간의 어떤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1항이 뭐였어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이모군란으로 대원군이 청나라에 잡혀갔을 때도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해요. 조선은 중립화론을 제기해서 너희는 중립화를 선언하면서 청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기 전까지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를 떼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고, 이 대원군 황국과 청에 대한 조공 폐지도 그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갑신정변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재미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김옥균, 갑신정변의 핵심 주동자죠. 이 사람이 안동 김씨예요. 근데 대원군이 세도 정치를 끝냈죠. 그러니까 김옥균이 세도 가문이었기 때문에 김옥균 집안도 분명히 피해를 봤어요. 하지만 그래도 왕의 아버지가 청나라에 잡혀있는 건 국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여겨서 1조에 대원군 환국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김옥균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문벌타파를 주장합니다. 문벌을 타파한다는 얘기는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고용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고르게 인재를 등용한다. 이건 좋은 말이라서 개혁안마다 계속 나와요. 동학운동 때도 나오고 갑오개혁 1차 때도 나오고. 그래서 1차 때 결국 갑오개혁 1차 때 결국은 신분제가 타도되고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벌타파, 고른 인재 등용.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그 이어지는 개혁안에도 계속 나오고 결국 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타도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탕가놀이 처벌. 이것도 좀 당연하죠. 내시부 혁파와 규장각 혁파, 근위대 설치. 이거는 같이 볼게요. 일단 내시부는 궁에서 왕명 전달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게 내시부죠. 그리고 규장각은 왕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부와 규장각이 왕의 어떤 측근, 수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에서 어떻게 해요? 급진개혁파가 왕을 둘러싸고 있는 이 측근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시부 혁파하고 규장각 혁파하고 이러면서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측근들을 날리고, 그러면서 왕의 측근 날리고 왕을 인질로 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또 다른 측근, 근위대를 설치했다. 그래서 측근을 날리고 또 다른 측근인 근위대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흐름으로 왕의 측근인 내시부와 규장각을 날리고 또 다른 새로운 측근, 근위대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위대 설치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왕을 인질로 잡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왕의 호의가 굉장히 취약하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측근으로 근위대를 설치했다. 자, 개화파들이 개화를 시도하려면 아무래도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리고 변화가 있으면 꼭 이에 저항하는 저항 세력도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저항을 뚫고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왕의 측근들 날리고 왕을 인질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위대 설치할 때 4영이 있었는데 이거를 1영으로 줄이고 대신에 근위대를 설치를 했다. 이거 흐름 보면 이렇게 돼요. 조선 후기가 5군영이었죠. 그랬다 80년대 개화정책을 실시하면서
별기군으로 무장해라 해서 별기군과 이영으로, 오군영을 이영으로 줄여요. 그랬다 99인들이 난을 일으키죠. 이모군란. 그러니까 너희 화났어? 알았어. 이러면서 이영을 2배로 늘려서 4영으로 늘려줘요. 그랬다 갑신정변에서 급진개화파들은 99인 필요 없어. 이러면서 4영을 한 개만 남기는 1영으로 줄이고 대신에 근위대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갑신정변 때 순사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순사를 채용해서 치안을 유지한 거예요. 근데 왠지 순사하면 일제시대 순사 연상되면서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순사제 혁파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순사제 혁파가 아니고 실시를 했다. 이걸 유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갑신정변은 일본을 본받으려는 급진개화파가 일으켰죠. 그러니까 일본을 선호하는 거예요. 일본 제도를. 그러다 보니까 순사제라는 일본의 경찰 제도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 다른 개혁안과 연결을 해서 외우시면 좋아요. 갑신정변 때는 순사제를 실시하고요. 순사라는 게 경찰이죠. 그래서 경찰제를 실시를 했고, 가부개혁 1차 때는 경무청을 설치해요.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찰청 같은 거죠. 그래서 순사제보다 좀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순사들의 어떤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경무청이라는 경찰청을 설치를 하고, 가부개혁 2차에서는 경찰이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재판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제도 때 2차, 가부개혁 2차에서는 재판 제도를 도입해요. 흐름을 보면 처음 나오는 개혁안, 갑신정변 때는 순사제를 실시하고, 이어서 나오는 가부개혁 1차 때는 경찰청에 해당하는 경무청을 설치하고, 가부개혁 2차가 되면 경찰들이 조사해서 재판으로 넘기는 재판 제도를 도입하게 하더라. 그래서 요 흐름으로 순사제, 그 다음에 경무청이 더 발전해서 재판 제도라는 것까지도 도입을 하더라.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재정 일원하죠.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호조의 역할을 중히 여겼고, 이것도 가부개혁 1차, 2차랑 비교를 해보면은 갑신정변 때는 호조로 재정 일원화를 하려고 했고요. 가부개혁 1차 때는 탁지야문으로 했고요. 가부개혁 2차 때는 탁지부로, 그래서 탁지부 산하에 관세사, 징세사를 설치해서 가부개혁 2차 때는 탁지부가 나와요. 자, 이렇게 볼게요. 호조, 이호, 예병, 형공에 뒤에 조를 붙이는 거죠. 이조, 예조, 형조, 병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조는 조선시대의 명칭이에요. 근데 이 조선시대와 가장 가까운 게 갑신정변이죠. 왜? 갑신정변이 개혁안 중에서는 가장 빨라요. 갑신정변, 그 다음에 패정개혁안, 가보개혁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나오던 좀 올드한 느낌의 호조, 이거는 개혁안 중 가장 빠른 갑신정변 때고요. 호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탁지 아문이라는 거 있어요. 아문이라는 명칭이 있으면 조선시대 호조의 조보다는 조금 한 단계 더 뒤의 시대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 그래서 탁지 아문은 1차 개혁, 가보개혁 1차 때예요. 그랬다가 탁지부, 지금도 부를 쓰죠. 기재부, 국토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는 더 현대적인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더 나아간, 더 뒤의 시대예요. 그래서 가보개혁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조, 조선시대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개혁안이 나온 갑신정변 때 호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탁지 아문, 아문은 조금 호조보다는 조금 더 뒤의 시대, 탁지 아문, 탁지 아문보다 더 뒤의 시대가 지금도 쓰고 있는 탁지부, 이런 식으로 해서 호조는 갑신정변, 가보개혁 1차 때 탁지 아문, 2차 때 탁지부, 이렇게 흐름으로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때 이렇게 하죠. 호조, 굉장히 돈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의 핵심인 김옥균이 호조 참판을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때는 해상공국을 혁파하려고 해요. 해상공국은 보부상 단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보부상 하면은 보따리상이라고 그랬고 소규모 상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규모 상인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뭘 내세워요? 얘네들이 단체명을 정할 때 해상공국이라고 그래서 해상, 은혜에 갚는 상인이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도 안 돼. 소규모라.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내 물건 사주면 내가 은혜 갚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상공국이라고 자기들 단체의 명칭을 해상공국으로 했다. 그래서 해상공국 하면 보부상, 소규모 상인들이 만든 단체예요. 근데 뭐였어요? 갑신정변은 자본 축적을 통해서 근대적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 소규모 보따리상, 얘네들은 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상공국을 혁파해야 된다. 왜? 자본 축적을 통한 대규모 자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규모 상인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서 소규모 상인들이 모인 해상공국은 혁파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